2023 프로야구 시즌이 막을 내렸지만 스토브리그까지 뜨거운 열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테랑들의 깜짝 이적에 한국 야구의 간판 이정우 선수의 메이저리그 포스팅까지 다양한 이슈로 야구판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오늘 인터뷰 시간엔 이혜진 스포츠월드 기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기자입니다. 이혜진입니다. 예, 이 최대 관심사는 아무래도 이정훈 선수일 것 같아요. 지금 메이저리그 도전에 나선 상황인데요. KBO가 MLB 사무국에 포스팅을 요청했더라고요.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있는 겁니까? 네, 소속 구단인 키움은 지난 22일 필요한 서류들을 KBO에 제출을 했습니다. 예. KBO가 이를 검토한 뒤 오늘 메이저리그 사무국에 포스팅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포스팅을 고지하면 빅리그 30개 구단은 다음 날부터 30일간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현지 시간 기준으로 23일부터 추수 감사절 연휴에 들어갔거든요. 많은 이들이 포스팅 시점을 12월 초로 내다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만약 협상 만료일까지 계약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 포스팅은 종료되는데요. 네. 이 경우 해당 선수는 다음해 11월까지는 포스팅 될 수 없습니다. 그럼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군요. 지금 미국의 한 몇 개 팀 정도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까?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관련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많은 구단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경우엔 시즌 중에 직접 고척돔을 찾아 이정우 선수를 보기도 했습니다. 미국 뉴욕포스트는 20개 구단이 이정우 선수를 쫓고 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는데요. 예. 구단별로 그리고 있는 그림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이름이 언급된다라는 것만으로도 이정우 선수에겐 굉장히 긍정적인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계약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 이것도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 류현진이나 김하성 선수가 미국 진출할 때보다 더 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럴까요? 네, 아무래도 팬들 사이에서 가장 좀 궁금증을 자아내는 대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실제로 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서는 최소 5천만 달러부터 최대 9천만 달러까지 전망을 했습니다. 이 메이저리그 도전 시점을 기준으로 보자면 류현진 선수는 2013 시즌을 앞두고 LA 다저스와 6년 3,600만 달러에 또 김하성 선수는 2021 시즌을 앞두고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4+1년 최대 3,900만 원 달러에 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네. 다만 선수 계약과 관련해서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 이런 얘기들을 보통 많이 하는데 예. 그만큼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현지 보도를 또 곧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데요. 이 구단에서도 좀 슬며시 좀 정보를 흘리는 언론 플레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또 이정우 선수의 에이전트가 악마의 에이전트로 유명한 이 보라스 코퍼레이션이거든요. 예. 과연 어느 수준까지 좀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협상 여부에 따라서는 역대 최대 규모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걸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LG 트윈스 마무리 투수 이정우 선수 매제 고우석 선수 역시 메이저리그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네. LG는 22일 이 고우석 선수의 포스팅 시스템 통한 메이저리그 도전을 허락하기도 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요. 예. 포스팅 금액을 보고 최종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헐값엔 우리 선수 보내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지난 14일 KBO에 고우석 선수에 대한 신분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메이저리그 계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 메이저리그로 향하는 가장 첫 단계이기도 합니다. 고우석 선수 측은 고민 끝에 다음 날인 15일 구단의 미국행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올해 메이저리그 불펜 투수들 이 포신 직구 평균 구속이 약 94.7마일 정도거든요. 고우석 선수의 최근 3년 직구 평균 구속 95.1마일과 비슷합니다. 다만 이 정상급 셋업들과 마무리들은 90마일대 후반대를 찍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격차가 있긴 한데요. 예. 고우석 선수의 바람대로 미국행 무대가 현실화된다면 이 일찌감치 미국행을 선언한 친구이자 또 처남인 이정우 선수와 동반 입성하는 기쁨까지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좀 굉장히 관심을 모았던 김강민 선수요. 네네. 하나 이글스가 김강민을 지명을 한 건데 그 뒷얘기가 혹시 있습니까?
네, 일단 지난 22일 4년 만에 부활한 2차 드래프트가 열렸습니다. 예. 일단 이 2차 드래프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후보 선수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도입된 제도인데요. 네. 각 팀마다 보호 선수를 제외한 명단을 제출하면 타 구단에서 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2차 드래프트에서는 프로 3년차 미만과 당해연도 FA, 외인은 제외를 했고요. 예. 대신에 묶을 수 있는 보호 선수를 종장 40명에서 35명으로 줄였습니다. 여기에 샐러리 캡, 또 리빌딩 기조 등이 더해져서 이번 2차 드래프트는 정말 베테랑들의 이동이 많았는데 네. 이 가장 눈길을 끈 게 바로 이 김강민 선수의 이적이었습니다. 예. 하나가 4라운드에서 김강민 선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근데 지금 SSG 랜더스 팬들은 굉장히 분노하는 분위기예요. 네, 뭐라고 그렇습니다. 얘기하고 있습니까? 구단 쪽에서는. 이 SSG가 조금은 안일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요. 이 2차 드래프트의 경우에 입대 예정이나 은퇴 의사를 밝힌 선수들은 따로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SSG는 김강민 선수와 관련해서 그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이면 만으로 42살이 되거든요. 네. 아무래도 다른 구단이 지명하지 않을 거라 생각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적극적으로 김강민 선수의 거취를 논의했다고 보기도 어려운데요. 시즌을 마무리한 뒤 2차례 정도 만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이 드래프트 이후에 좀 부랴부랴 설득을 한 것 같지만 사실상 좀 대안이 없었습니다. 이 김강민 선수의 이적은 하나의 좀 상징적인 또 그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후배들이 굉장히 좀 아쉬운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거든요. 예. 또 프랜차이즈에 대한 그 대우라는 부분에서 많은 선수들이 좀 여러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23년 동안 뛰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보낼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김강민 선수 외에도 베테랑 선수들의 이적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 FA 시장에서부터 2차 드래프트에 이르기까지 정말 굵직한 이동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FA 시장을 보자면 1호 계약자는 롯데 전준우 선수였습니다. 생애 두 번째 FA였는데요. 롯데와 4년 최대 47억 원의 계약을 하면서 평생 롯데맨 길을 걸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 내야수 안치홍 선수는 4+2년 최대 72억 원의 하나로, 마무리 김재훈 선수는 최대 58억 원의 삼성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2차 드래프트에선 전체 1순위로 SSG 최주환 선수가 키움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네, FA 시장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또 움직일 선수들이 있을까요? 관심을 모을 수 있을 만한. 네, 스토브리그 초반부터 굵직한 계약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 전체 분위기가 좀 달아오른 분위기인데요. 네. 일단 좀 챔피언 LG는 최대한 내부 FA 자원을 좀 잡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창규 선수의 경우 사실상 올해 유일한 선발 FA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만큼 좀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또 내야수 양석환 선수는 일발 장타를 가진 자원이라는 점에서 매력적인데요. 예. 타선 보강을 꾀하는 팀들이 좀 노릴 만한 그런 카드라는 평가입니다. 다만 전준우, 안치홍 선수 등 다른 내야수들이 빠르게 계약서에 사인한 부분이 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올 시즌 사령탑을 교체한 팀도 있잖아요. 네네. 네, 어떤 팀들입니까? 롯데와 예. SSG인데요. 네. 롯데는 김태형 감독과 SSG는 이승용 감독과 손을 잡았습니다. 나란히 사령탑을 교체했지만 분위기는 현재 극과 극을 달린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롯데의 경우 서튼 감독이 시즌 중간 자리를 비웠고 시즌을 마친 뒤 빠르게 선임을 했습니다. 단장까지 교체를 하면서 이미 새 시즌 모드에 들어갔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예. 이군구장이 있는 상동에서 마무리 캠프가 한창이거든요. 내일까지인데 2차 드래프트를 영입한 오선진, 최양 선수도 상견례를 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롯데는 큰 무리 없이 계획대로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네. 이 지금 선수들이 그 FA 시장에 나와서 결국 구단 입장에서는 올해 유난히 또 가을 야구가 흥행을 이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음번에 팀을 정비를 해서 우리도 좀 가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혹시 주목할 만한 팀이 또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는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작년에 이어 올해도 좀 지갑을 과감하게 여는 모습입니다. 또 거기에 2차 드래프트를 아주 쏠쏠하게 이용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동안 이제 수집한 유망주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2018년 이후 줄곧 좀 하위권을 맴돈 건 사실이지만 또 구석구석 좀 카드가 채워지는, 퍼즐이 맞춰지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가 요즘 또 뭐 기업 입장에서 사업이 좀 잘 된 편이기도 하니까 돈 열심히 투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LG 트윈스는 정말 오래간만에 우승을 한 거잖아요. 근데 네, LG는 이제 그렇습니다. 지켜야 되는 상황이 아닙니까? 네? LG는 우승을 다시 네. 한번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만큼 팬들이 또 반겨하고 그렇습니다. 그랬으니까 LG 움직임은 어때요? 지금 연경엽 감독이 지금이 시작이다. LG 왕조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왕조 시대요? 도안을 했거든요. 네네. 네, 그런 만큼 LG 구단에서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을 좀 점검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좀 미디어에도 이제 접촉을 하면서 우리는 이런 좀 내부 FA 같은 경우에도 좀 확실히 좀 갖고 가고 싶다.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예. 조금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번 스토브리그 행보 보면서 내년 시즌에 기대되는 팀이 있을 것도 같은데요.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요 정도면은 내년에 한번 해볼 만하겠다 이런 팀이 안 보이세요? 물론 지금 상위권에 있는 팀들은 좀 여전히 탄탄한 전력을 자랑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네. 중요한 건 좀 올해 가을 야구를 가지 못한 좀 하위 팀들을 좀 주목해 볼 만한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어떤 팀이요? 하나와 롯데가 좀 열심히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근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뭐 롯데 같은 경우에는 전준우 선수를 1호로 굉장히 빠르게 계약에 성사를 했거든요. 예. 또 이번 2차 드래프트에서 부족한 내야수들을 또 차례차례 영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롯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만 보더라도 시즌 초반에는 굉장히 1위를 달리기도 하는 등 맞아요. 거침없이 달렸거든요. 하지만 예. 항상 문제가 됐던 좀 뒷심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올해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선수들이 정말 아깝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 명장으로 유명한 이 김태형 감독이 오시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우리도 한번 해보자. 부산에도 한번 크게 가을을 좀 열어보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LG나 롯데, 뭐 하나, SSG, 랜더스 이런 데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언급 안 된 팀들은 좀 서운할 것 같거든요. 그런 팀들도 지금 열심히 준비는 하고 있겠죠? 네, 뭐 KT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 김재윤 선수가 삼성으로 이적을 하면서 공백이 생겼지만 그래도 지금 유망주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불펜진이 굉장히 탄탄한 구단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좀 메울 수 있다 이런 좀 자신감이 엿보이고요. 예. 뭐 FA 관련해서 뭐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않지만 그만큼 그 내부 자원이 좀 탄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참 선수들을 영입해가지고 어떨 땐 또 성공하고 어떨 땐 돈만 쓰고 만다 이런 비판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맞습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올해 뭐 야구 팬들 입장에서는 내년까지 흥행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이번 FA 시장을 바라보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혜진 스포츠월드 기자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 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서울 지방의 아침 기온 영하 3도로 평년보다 4.4도가 낮았고 낮 기온도 영상 2.2도에 머무르면서 평년보다 7.3도나 낮았습니다. 내일은 서울 지방 아침 기온 영하 6도로 1월 중순에 해당하는 기온이 예상되고 철원 영하 10도, 대관령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일요일 낮부터 기온이 점차 오르겠지만 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린 이후 다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추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서해안 지역은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일요일은 전국이 흐리겠고 월요일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새벽에 비가 시작돼 아침부터 오전 사이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 경상권 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파주 영하 10도, 서울 세종 영하 6도, 대구 영하 3도, 부산 영하 1도 등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영하에 머무르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4도, 대전 6도, 광주, 대구 8도, 부산 10도가 예상됩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영하 3.9도, 습도 56%입니다. KBS 58분 날씨 장금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일주일 전인 지난 17일 첫눈으로 SNS가 떠들썩했죠. 제2는 대학 수업 중 교수님 첫눈이 와요 한 학생이 외치는 소리에 학생들을 몰고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단체 사진을 찍었다며 자랑을 늘어놓기도 하던데요. 그 글에는 나는 첫눈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야속함을 담은 반응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하기야 워낙 짧은 시간에 내린 눈이라 미처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일 겁니다. 첫눈 오는 날 만나자 약속했던 연인들 사이에서도 모르긴 해도 첫눈이다 아니다 티격태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첫눈이 내린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난데없는 단풍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한파가 몰아닥치는 이틀 전 도심 거리가 푸른색 나뭇잎으로 온통 덮이는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뜩이나 단풍 없는 도심 풍경에 삭막함을 느낀 사람들은 깜짝 추위 탓에 나무들이 우수수 낙엽을 떨구는 모습에 왠지 모를 안쓰러움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두 번의 작은 소동을 겪으며 계절의 변화에 민감해졌을 무렵 때마침 서울 종로구 송월동 기상관측소에 대한 기사를 발견했는데요. 놀랍게도 첫 단풍과 첫눈은 기상관측 슈퍼컴퓨터가 아닌 사람의 눈으로 관측한 결과였습니다. 관측소에 있는 수령 120년 된 단풍나무의 잎이 붉은색으로 물들기 시작하면 서울의 첫 단풍이 찾아왔다고 판단하고 수령 60년 된 왕벚나무의 꽃이 피면 첫 벚꽃 소식을 알린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서울의 계절을 알리는 진달래와 개나리, 복숭아, 배나무, 은행나무 등도 자란다고 합니다. 지난 17일 첫눈을 두고 벌어진 진실게임 역시 송월동이 해답을 주고 있었습니다. 당일 첫눈이 예보되자 관측 요원 2명이 새벽부터 5분 간격으로 밖으로 나가 눈이 빠져라 하늘을 쳐다봤고 드디어 오전 11시 25분 송월동에 눈이 내리는 걸 관측하고 올해 첫눈으로 기록했다고 합니다. 기상관측 위성이 한반도 상공을 훤히 들여다보고 슈퍼컴퓨터가 과거 수십 년간 기상 데이터를 분석해 날씨를 예보하는 시대, 왜 계절의 변화는 사람의 눈에 의존하는 걸까? 인간의 감성과 마음이
아직 측정 불가능의 영역으로 남겨져 있는 걸 다행으로 여겨야 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하얀 눈이 쌓여 있었음 해요. 그럼 따뜻한 차를 한 잔 내려드릴게요. 계속 내 옆에만 있어주면 돼요. 약속해요. 눈이 올까요? 우리 자는 동안에 뭘까요? 그대 감은 눈이